사람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잖아 이것저것. 뭐 대학원도 다니고 뭐 박사학위도 받고. 근데 나는 최종점이 어딜까? 나는 그거를 자기 생각을 붙여서 책을 쓰는 게 종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이비 리그에서 왜 그렇게 글쓰기에 목숨을 거냐? 왜 한국 학생들이 학점 좋은 데는 갔지만 졸업을 못하는 이유가 글쓰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그냥 글쓰기가 지혜의 마지막 종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글쓰기를 많이 도와주시죠? 많이 도와주죠. 많이 도와주죠.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쓰십시오라고만 하는데 한 교수님은 써서 보내보세요. 네, 제가 고쳐주죠. 고쳐줄게요. 고쳐줘요. 해서 막 예. 10편, 20편 계속 읽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지금 곧 이렇게 도와줘서 책 낸 사람이 한 30명쯤 되는 것 같은데, 저는 100명 정도 만들어서 내 서가의 한쪽을 내가 도와줘서 책 낸 사람으로 좀 하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은태입니다. 드디어 이 책을 다룰 수가 있네요. 아, 그러네. 예. 당신이 누구인지 책으로 증명하라. 이 책은 저도 이 책 전도사예요. 사실. 예, 개인적으로 지인들한테 이 책 다 선물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 한 교수님이 쓰신 책이 많지만은 이렇게 뭐랄까 영향력을 발휘한 책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책을 쓰라고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그렇죠. 책인데 이 책을 또 소개하게 됐네요. 우선 좀 책 쓰시면서 여기 네. 보면은 어떻게 책을 쓰게 됐는지도 한 교수님이 그런 네. 그 여정을 좀 소개하셨던데 좀 소개해 주세요. 40대 초반까지는 책 쓸 생각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공학 박사고 뭐 실험이나 했지 이런 거 관심 없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 임원으로 나오면서 그때 약간 분함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억울함, 분함, 약간 사회에 대한 반항. 회사 이렇게 경영하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글쎄, 생각을 야, 하셨을 것 이거 같아요.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분출할 통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쓰면서 좀 풀리죠. 그렇죠. 당연히 풀리죠. 글 쓰는 그 기능 중에 하나야. 카타르시스가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없어지진 않지만 많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교육회사에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그때 뭐 세븐 헤빗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말로만 하는 거하고 글로 쓰는 건 되게 다르다. 그때 당시에 스티븐 코비라는 분도 원래 말을 했다면서요. 내가 듣기로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거의 글로. 강의 테이블 글로 옮긴 거 아니에요? 밀리언 셀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스티븐 코비가 탄생한 거 봐서 야, 이거 글의 힘이 이렇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내가 글을 쓰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렇게 컨텐츠가 많은데 저걸 왜 끄집어내지 않고 저렇게 왜 이렇게 썩히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데, 잔소리요? 지금 사람아 글 좀 써. 물론 모든 사람이 책을 쓴다고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책을 쓸 만한 사람이 안 쓰는 것보다는 쓸 만한 사람이 쓰게 되면 굉장히 사실은 파워풀하다는 게 난 너무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 앞에 하신 얘기에서 느껴지는데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저는 약간 자기 경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은 꼭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자기가 듣게 되잖아요. 명료하죠. 명료해져.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는 흩어 지나가거든요. 날아가거든요. 근데 글로 써보면 아, 내가 느낀 게 이거였구나.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구나. 내가 화났던 건 이것 때문이야 라는 자기의 생각을 듣는 과정이다. 아까 초반에 글 쓰신 게 의미가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정면 승부하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정신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누구한테 전화하거나 카톡하거나 만나자고 하거나.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은 총무를 15개를 하고 있어. 회사 그만두고 나오면 사실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쪽엔 안 하고 웬 동창회 그렇게 쫓아다니는, 동창회 무슨 모임. 근데 나는 그거 딱 보면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 또 있죠, 주변에. 있어요. 자기 시간은 언제 가질까 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 글쓰기는 사실은 자기하고 만나는 시간인 것 같아. 그래서 책 쓰라는 권유도 많이 하시고 저도 요새는 그렇게 됐거든요. 제가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사 30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인사 30년 해서 뭐가 남았습니까? 아니 인사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새 제가 듣는 말이 왜 한근태 닮아가냐 저에게서 한 교수님의 향기가 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근데 한 교수님은 지금 책 몇 권 쓰신 거예요? 57권 썼습니다.
예. 그런 다작의 어떤 비결이나 또 어. 그거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라기보다 제가 책 소개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리스요 지금 25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교보에서도 제가 북멘토니까 한 달에 10건이 오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저는 이제 약간 지식 냉장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는 걸 좋아하는데 나도 모르게 일정량이 모여요.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뇌과학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모이면 이걸 한번 풀어내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이제. 아, 쓴 다음에 잊어버린다. 그렇죠. 계속 갖고 있으면 머릿속에 띵해. 근데 한번 책으로 싹, 행복 같은 책도 그런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해서 한번 딱 써내고 나면 관심이 확 줄어들어. 그런 프로세스가 딱 있구나. 내면의 어떤 그렇죠, 프로세스가 그렇죠. 쌓이고 그걸 아웃컴으로 하나 만들어 맞아. 놓고 예, 예. 다음 주제로 옮겨간다라는. 그러니까 나는 약간 옛날에 피터 드러커 교수가 그 얘기 했거든요. 자기는 2년마다 한 번씩 공부하는 주제를 바꾼다고. 그러면서 일본 도자기 공부하다가 뭐 동유럽 역사 공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거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내가 보니까 계속 관심 분야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진짜 좋은 얘기인데 예, 예, 예. 그런 다작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렇죠. 얘기한 사람도 있을 거 있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가라고 하면 한 분야에 깊이 있는 책 한 권을 남기기도 힘든데 57권이 웬 말이냐. 가벼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죠, 있을 있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저는 뭐 남의 생각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크게 신경 안 쓰시는구나. 난 신경 안 쓰죠. 저는 사실 댓글도 잘 안 읽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하도 오래전인데 어떤 분이 나한테 천재의 비결이 뭔지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다작이라니까 다작. 그러면서 에디슨, 뭐 그다음 피카소, 뭐 쭉 얘기하더라고. 일단 아웃컴이 많아야 돼. 글쎄, 근데 그 사회적 실험에서도 그게 있더라고요. 뭐 도자기를 만드는데 두 클래스로 나눴다. 여기다가는 무조건 많이 만들어라, 3일 동안. 여기다가는 하나를 만들어도 딱 부러진 걸 만들어라.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냐? 여기서 훨씬 많은 게 나왔다라는 거고 보면 다작을 해야지 그중에 괜찮은 게 나오거든요. 응? 근데 뭐 한 10년에 한 번씩 냈다. 내용 보면 별거 없는 경우가 많아. 내가 몇 명 알아. 반성이 되네. 저한테 하신 얘기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그 책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는 분이 그렇죠. 많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공부한 거 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묶어내라. 생각을 정리해서 그러니까. 책 내고 다음에 다음 책도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보통 사람은 일생일대 책 한 권을 쓰려고 하다 보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글쓰기의 가장 큰 장애물이 완벽주의예요. 완벽하게 했대. 근데 그런 날은 오지 않거든. 뭐 준비가 끝난다고 보시겠대. 그분 준비는 언제 끝나시냐. 난 그래서 고 교수님도 책 소개 많이 했잖아요. 난 그게 제일 아까운 거야. 고 교수님 십몇 년 하셨잖아요. 14년, 5년 됐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소개를 했어. 근데 그게 보면 유통기간이 지난 것들이 생기거든. 특정 주제로 묶어서 하든지 해서 빨리빨리 좀 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누구인지 책으로 증명하러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책 쓰라는 압력을 출판 편집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기네도 나름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뭐예요? 팔리는 책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안 팔려도 의미가 있냐? 근데 안 팔리는 책은 자원 낭비라는 거예요. 그 아까운 종이다 낭비하고 그 우리나라 10대 출판 강국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어떡하냐 이러는 쪽이 있고 한쪽은 그래도 많이 안 읽어도 의미 있는 책은 내야 된다. 파가 있대. 근데 결국은 다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있는 사람은 내는 것이고 뭐 이러저런 좀 완벽적인 생각을 하면서 안 내면은 세상에 빛을 못 보는 거고. 중요한 거는 어떤 책이 잘 팔릴지 모른다는 거야. 저도 책을 쓰다 보니까 몸이 먼저다 같은 책이 제일 의외야. 그 책 막 주변에서 뭐라 그랬거든. 야, 그 꼴랑 헬스 2년하고 무슨 네가 책을 내냐고 그러는데 지금 20세도 넘게 예, 지금도 잘 팔리고 잘 팔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쓰길 잘했어요. 막 근데 심혈을 기울인 책들 중에는 안 팔린 책이 많아. 우리 한 교수님이나 저나 어떤 사람들한테 책을 권하고 그 사람이 책 쓰게 하고 그 책 내는 걸 많이 도와주는 그렇죠. 입장이잖아요. 좀 보람 있는 사례 있으세요? 제 친구 중에 이제 화학회사 사장하던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친구가 이제 조직 문화 같은 거 되게 중시하고 이 친구가 거기 이제 그 회사 사장할 때 굉장히 성과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만날 때마다 맨날 조직 문화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술 먹을 때. 아, 근데 정말 듣기 싫더라고. 하루비 그래서 야, 너 그 나한테 말하지 말고 너 이제 글로 한번 옮겨봐라. 그래서 만약 말을 안 듣더니 퇴직하고 한 1,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책을 낸 거야. 제법 잘 썼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업종 자체가 되게 핫한 업종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고객을 만나는데 고객이 그런 기술 분야를. 그런 걸 찾는데 그 친구가 딱 떠오르더라고. 내가 그래서 책을 한번 줘봤어요, 그 사람한테. 그분이 쓴 책을. 그렇지, 내 친구가 쓴 책을 줬더니 양반이 딱 보더니, 어휴, 이분 좀 꼭 만나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만나게 해줬더니 둘이 스파가 튀어서 뭐 자문을 하느니 뭐 어쩌고. 그래서 지금도 뭐 걔가 한 서너 개 지금 자문하고 있거든요. 난 그게 다 책의 힘이라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네. 맞아요. 책을 쓰기 전이나 후나 사람은 같은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책을 씀으로써 세상이 응.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생각이나 커리어를 알게 되니까 우리 그 한 교수님이랑 제가 같이 추워서 쓰신 그 삼성 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분도 책을 2권을 결국 두 썼죠. 쓰시게 됐는데 첫 번째 책 쓰시고 엄청 개인적으로도 발전하신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책으로 증명하라는 게 딱 맞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삼성 사장 중에서도 달라 일하는 방식이라 이게 되게 디테일하고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배울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난 사실은 지금 다른데 부회장으로 간 것도 그걸 다 봐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전문가가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책을 써야 전문가가 된다라는 게 난 사실은 이 책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그걸 왜 제가 듣느냐면 한동안 그 뭐 식스 시그마라는 거 유행한 거 아시죠? 그럼요. 이 양반이 이제 식스 시그마 관련된 책을 쓴 거야. 그래서 엄청 잘 팔린 거야. 그게 몇십만 부가. 그랬더니 이제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자식은 말이야. 그 뭐 마스터 블랙벨트도 아닌 놈이 말이야. 껍죽대면서 책을 썼다면서 엄청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마스터 블랙벨트인 귀하께서는 왜 책을 안 쓰셨습니까? 당신이 안 쓰니까. 그렇죠. 남들이 쓰는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 또 아마존 책 썼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아마존 3년 다니고 누가 책을 썼다는 거야. 근데 아마존 10년 다닌 당신은 왜 안 쓰셨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을 비판할 게 없어. 그러니까 왜 비판을 해? 자기가 쓰면 되지. 글쎄 말이야. 사실 요즘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뭐 챗 GPT 나오면서 굉장히 불안한데 불안감의 핵심 이유가 뭐냐면 야 내가 과연 먹고 살 만한 미천이 있을까? 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난 그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책을 써서 자기의 전문성을 인사면 인사, 노무면 노무면 그 세상에 한번 알려보라는 거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또 많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가치를 좀 낮춰보고 그렇죠. 그러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 책을 쓰기 위한 굉장히 좋은 동기고 그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공부해야 돼요. 책 쓰려면. 맞아요. 그 관련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전문가다 그러면 사례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경험, 갈등, 실제 그 노무 관리에 대해서 책을 쓰려면은 이론을 또 그러니까. 공부하고 남들은 어떻게 썼는지 보고 해서 책을 만드는 거니까.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쓰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A4지 20장도 못 쓰겠구나. 뭐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채용이 전부다라는 책도 오래전에 썼는데 사실 제가 인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관심이 가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50권 정도 사서 읽었거든요. 근데 50권 정도 사다 읽으면 나도 어느 정도 그냥 한 소리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쓰는 과정이 전문가라서 책을 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책을 씀으로써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 이게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사실 우리가 국회의원 뽑을 때 보면 너무 정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난 국회의원들 나올 때 아무 보조 없이 골방에 가둬놓고 써봐라.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이런 식으로 우리 동네를 바꾸겠다라는 걸 A4지 한 석 장 정도로 써서 그거 우리 저기 대학교 면접관인가 시험관 들어가면 가둬놓고 한다면서요. 시험 문제 낼 때까지. 난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 다. 응? 그러면 자기 실력이 나올 거거든.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당신은 전략가입니까? 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원제는 스트래티지스트인데 그 책을 쓴 사람이 그 하버드의 경영대학원의 아주 유명한 전략 교수인데 최종 단계가 그거예요. 뭐예요? 전략을 글로 써보게 하는 거예요. 경영자들에게 직접 무엇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한 전략이 어떤 거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글로 쓰게 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그게 완성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람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저것. 뭐 대학원도 다니고 뭐 박사학위도 받고. 근데 나는 최종점이 어딜까? 나는 그거를 자기 생각을 붙여서 책을 쓰는 게 종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이비 리그에서 왜 그렇게 글쓰기에
목숨을 거냐. 왜 한국 학생들이 학점 좋은 데는 갔지만 졸업을 못하는 이유가 글쓰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글쓰기가 지혜의 마지막 종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글쓰기를 많이 도와주시죠. 많이 글쓰기 도와주죠. 코칭을 많이 하시잖아요. 도와주죠. 예,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쓰십시오라고만 음. 하는데 한 음. 교수님은 음. 써서 보내보세요. 네, 제가 고쳐주죠. 고쳐줄게요. 고쳐줘요. 해서 막 예. 10편, 20편 계속 그러니까. 읽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지금 곧 이렇게 도와줘서 책 낸 사람이 한 30명쯤 되는 것 같은데 저는 100명 정도 만들어서 내 서가의 한쪽을 내가 도와줘서 책 낸 사람으로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런 게 굉장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옆에서 보면 존경스러워. 남의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고쳐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글을 쓰는 입장이지만 제 글도 어떨 땐 짜증나는데 남의 글 보면서 그 교정해 근데 조율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배움의 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어떤 이혼녀가 사업을 하다가 이혼했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한번 글로 한번 써봐라. 이 사람이 한 5편 정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문제를 아는 거야. 내가 문제였구나라는 걸 하면서 참 글쓰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아. 책 보면은 책 날개에 저자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어떤 책은 보면 저자가 이렇게 써놨어. 한국의 남부에서 뭐 태어나 자랐고 언어에 관심이 많아 무엇을 탐구하였으며 현재는 개 2마리와 함께 호숫가 옆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그 저자 소개를 보면 좀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 정보, 인포메이션이 없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신뢰가 안 가. 신뢰가. 아니 계룡산에서 도딱대 내려왔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난 그런 사람 책을 안 읽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이 사람이 학교를 다닌 사람인지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막 필명 쓰고 막 이런 사람도 보면 나는 신뢰가 일단 안 가죠. 신뢰가 안 가서 일단 그런 사람 책은 잘 안 읽어요. 근데 왜 그런가를 보면 책의 내용으로 승부를 해야지. 내가 뭐 어디를 나왔네. 무슨 어느 대기업을 다녔네 이런 걸로 그게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왔다라고 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학력 차별적인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렇다. 또는 뭐 대기업 뭐 이런 거를 팔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한 교수님 생각에 동의하는 게 독자들은 이 생각이 누구에서 나왔는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읽는 되게 중요한 단서들인데 전공, 학교 이런 거 안 쓰고 또 학력이 사실 학부학력이라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뭐 통신대 나왔을 수도 있고 사이버대 출신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저는 쓰는 게 훨씬 투명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설득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설득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책도 사실 일종의 소통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렇게 살자라든지 내 생각은 이렇다 할 때 그러면 내 정보를 오픈해야지. 자기는 개 2마리하고 산다는 것만 얘기하고 난 책 읽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너 누구니?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어떤 분이 책을 잘 써. 막 베스트셀러 되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한 50쯤 된 여자인데 가족 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난 계속 그 생각이 들어. 결혼했나? 애는 있나? 이 사람이 회사만 다니나? 근데 그런 것도 근데 나는 글을 쓸 때 독자로 하여금 너무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블러하다잖아요. 이렇게 그치? 뭔가 모호한 상태로 두는 것보다 그러니까 난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저도 않아. 신뢰성을 위해서는 좀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인데 응. 뭐 이거는 우리의 그렇지, 생각이니까 그렇지. 개인 뭐 차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있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그런 책은 잘 안 읽게 되더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 글쓰기와 책쓰기에 대한 당신이 누구인지 책으로 증명하라 책의 핵심 내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 정도 할까요? 할까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